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메리 크리스마스죠. 성탄절입니다. 달력에 빨간색으로 되어 있나요? 저는 오늘 성탄절이라 교회를 다녀왔습니다. 오늘 영상 찍기 전에 제 영상이 하나가 알고리즘을 탔는지 조회수도 많고 댓글도 많고 그 영상의 여파 때문인지 많은 분들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갑자기 이렇게 막 유튜브 영상이 이렇게 확산되면서 제가 막 지금 놀라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그 관심 가져주신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영상의 주제는 우리 목수들, 우리 쟁이들, 우리 목수들의 스승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혹시 제가 여러분께 질문을 하나 드릴 건데요. 혹시 어려서부터 학창 시절 쭉 거쳐서 사회생활 하는 데까지 각자의 스승,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바꿔놓을 만큼 획을 그어준 혹시 선생님이 계셨나요? 또는 여러분 인생을 바꿀 만큼의 영향력을 끼친 혹시 위인들이 있었습니까? 저도 개인적으로 존경하는 위인들이 있었죠. 이미 아주 오래전에 살았던 분들이거나 돌아가신 분들, 해외에도 있고 국내에도 있고 그렇습니다. 제가 뭐 좋아하는 분이 누구라고 다 일일이 말씀드리긴 좀 지금은 좀 어렵고, 혹시 저도 그 학창 시절 스승님들 중에 제 인생을 바꿀 만큼의 영향을 좀 준 선생님이 있었나를 생각해 보니 저는 제가 좀 부족했는가, 그런 분들은 크게 떠오르지 않았어요. 여러 가지 그 크고 작은 에피소드와 좋은 거 이런 것들은 많았지만 제 인생을 바꿀 만큼의 선생님은 기억에 나지 않습니다. 안타깝네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 이 영상을 보는 여러분들 중에는 정말 여러분들 인생을 확 바꿔 놓았을 만큼 훌륭한 선생님이 있을 거라고 저는 믿고요. 제가 그 설계실에서 디자인 그 신제품 개발하고 설계하고 이런 과정을 쭉 거쳐서 인테리어 회사에서 또 설계를 하고 디자인을 하고 또 현장에 나와서 그 관리 역할을 하고 또 현장에서 직접 일을 하면서 모든 공정을 같이 하고 지금은 이제 그 목공사 또는 목수일을 하는 걸로 이제 완전 전환이 돼서 이제 평생을 일을 했는데, 그러면 제가 이렇게 되기까지의 저의 선생님은 어떤 분이냐? 사실 제가 과거에 한옥에서도 일해봤고 서양식 목구조, 뭐 중목 경량 다 해봤고 인테리어 공사, 그 다음에 공방에서 원목 가구를 짜고 그 다음 조각, 서각, 조형 이런 거를 다 하면서 지냈죠. 그 각 분야에 정말 그 한 가지 분야에만 정진을 해서 그 분야에 특출나신 분들을 저는 부러워하고, 또 그 한 가지 분야에서만 평생 일했던 분들은 또 그 저를 아는 분들은 저의 그 다양함 또는 저의 그 자유로운 영혼이라든지 뭐 순수성을 좋아한다 그래, 부러워한다 그래요. 사실은 그런 친구들도 주변에 여럿 있었고, 우리는 이제 그런 대화를 이제 수시로 나눕니다. 그러면 그 제가 목조 건축을 할 때의 스승님들이 계신데 정말 이분들 존경하고 좋아하고 사랑하고 정말 같이 일하면 이분들 밑에서만 일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분들이 계신데, 안타깝게도 한 분은 작고하시고 한 분은 현역에 계신데 은퇴하셨죠. 조기 은퇴하셨습니다. 아직은 근력이나 여러 가지가 충분히 이제 일할 만하신데 이제 뭐 이유인즉슨 후배들 앞길 막지 않겠다. 그래서 이제 은퇴하신 거예요. 뭐 후배들 뭐 맞고 말고 뭐 있나, 그냥 각자 도생하는 거지. 그래서 제가 그 미국에 가서 미국의 한옥마을 조성을 하려고 가서 여러 가지 이제 그 업무를 진행을 할 때 뭐 어차피 다른 분야는 몰라도 목수하고 예를 들면 그 저기 구둘이나 와공, 기와나 이런 분들은 좀
여기서 일부 모시고 가야 되거든요. 특히 목수들은 뭐 현장 내내 있어야 되고, 또 목수들을 데리고 가면 기본적으로 대목, 소목의 인테리어의 공간 개념까지 갖고 있는 분들일수록 훨씬 좋죠. 저는 이제 별로 걱정을 안 하고 이제 있었는데, 막상 가려고 해보니 가겠다는 분들이 별로 없는 거예요. 여기서도 일이 없어갖고 손가락을 빨면서도 선뜻 나서는 분들이 별로 없는 겁니다. 가겠다고 생각이 있다고 손드는 사람들은 제가 좀 이렇게 신뢰를 좀 100% 못하겠고, 제가 신뢰해서 이분만큼은 내가 꼭 설득해서 모시고 가야 되겠다, 이런 분들은 또 안 가신다고 그럽니다. 돈이 적나? 아이, 돈은 그래도 저랑 같이 일할 때가 좀 더 많이 받으실 텐데 해도 이제 그런 그 언어적인 문제 또는 지역적인 문제, 이런 먼 타국에 가서 일한다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런 분들을 선발하고 픽업하는데 어려움을 겪었고, 이 나머지 그 공방에서 할 수 있는 일, 현장 일 외에 인테리어는 뭐 빤하니까 그거는 뭐 굳이 얘기하지 않겠어요. 그 공방에서 하는 일 역시도 마찬가지였고, 특히 이제 서양식 목가구, 뭐 크래프트맨십 스타일, 뭐 쉐이커 스타일, 여러분이 좋아하는 뭐 조지 나카시마나 샌말루프 뭐 이런 분야를 통틀어서 참 어디 스승님을 모시고 배우기가 어려웠습니다. 요즘은 돈 내고 사례를 하면 공방들이 많은 곳이 열려 있어서 노크를 할 수 있지만, 제가 이제 원목 가구에 대해서 좀 배워야 되겠고 그거에 대해서 갈증을 느끼고 가름할 때는 정말 어디 배우기가 어려웠어요. 그때는 뭐 공방이라는 것 자체가 없을 때고, 공방이라는 용어도 잘 이제 알지 못할 때였습니다. 그래서 서양식 목가구는 취미로도 하는 분들이 거의 없을 때고, 전통 가구 하는 분들, 이제 소목하는 분들이 계셔서 그거를 좀 배워볼까도 했었는데, 내가 다른 놈은 몰라도 너는 가르쳐 줄 테니까 더블백을 갖고 와라, 이런 분들은 제가 좀 갸우뚱했고, 저분은 정말 내가 간청을 해서 저분 밑에 가서 배워야 되겠다, 이런 분들은 또 제자를 받지 않는 거예요. 제가 그때 좀 열심히 쫓아가서 좀 배웠으면 하는 분이 계신데 그분도 이제 자꾸 하셨습니다. 이분 역시도 이분은 사람을 또 제자를 받지 않고, 그냥 오랜 시간 동안 그분하고 좀 배워보려고 공을 좀 들였는데 그분 말씀이 그냥 혼자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혼자 합니까? 그랬더니 내가 너를 보니까 너는 그냥 혼자 해도 되겠더라는 거예요. 뭐 어떻게 혼자를 해. 그래서 사실은 그런 분야 중에 모르는 게 있으면 제가 집을 짓거나 인테리어 할 때 거래했던 목공소 공회사 다 찾아다닌 거예요. 다니면서 이 어느 문짝만, 그러니까 다대구 출신의 문짝만 하는 그 조선쌀 짜는 목공소에 가서 그 살 짜는 거 또는 그 대패질하는 거 이런 걸 다 물어보는 거예요. 그냥 가면 안 가르쳐줘. 그러니까 대패를 사. 나름대로 날도 갈고 내가 튜닝해서 갖고 갑니다. 봐달라 그러면 잠깐만 있어봐, 기다려봐. 잠깐만 있어봐, 기다려봐. 그러면서 보기만 하지 딱 보고 얘는 어디가 문제야. 얘는 이렇게 쓸 거면 이렇게 튜닝해야 돼. 얘는 이렇게 해야 대패가 돼. 이렇게 조리 있게 설명하는 사람들이 없던 시절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렵게 배웠던 거예요. 그래서 어느 목수는 이렇게 얼굴 높이까지 이렇게 알고 있다면 이 밑으로 좀 허당인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어떤 목수는 이 허리만큼 알고 있는 것 같지만 이 밑으로 탄탄한 그 기초가 이렇게 쌓일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감히 내가 모든 걸 다 알고 있지 못하지만 내가 아는 데까지의 모든 기초는 정말 잘 다져져 있다, 운이 좋았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제가 그 전문 분야에 일하는 분들을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서각 분야 이런 거는 뭐 한 번도 보지 않고 그냥 했습니다. 창칼로 그냥 파고, 뭐 음각, 양각, 겉에 테두리 커버하고 이런 거 나름대로 전통 각자에 대해서 책 한 권 본 적 없고, 그런들 전통 각자 하시는 분들 그 수화에 가서 문화생으로 단 한 번도 배운 적 없이 그냥 한 거예요. 그냥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냥도 그렇게 하니까 그거를 이제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선생님들이 보고 저한테는 다른 말씀 안 하시는 거예요. 그냥 저한테는 그게 기초에 불과해요. 그 조각은 또 얘기가 다르니까, 조각은 좀 더 다양하고 칼도 더 많아야 되기 때문에 아주 어렵게 선생님 한 분을 만나서
그분을 통해서 좀 배웠습니다. 제가 선생님이라고 맨날 쫓아다니니까 제발 그 선생이란 소리 좀 뺄 수 없냐. 나는 선생 짓을 해본 적도 없고 선생님 소리를 들을 만한 짓도 한 적 없다. 그러니까 제발 이 선생이란 소리 좀 빼달라는 거예요. 아니 그럼 뭐라고 불러요? 에? 그랬더니 그건 좀 고민 좀 해보자는 거. 뭘 고민을 해? 어? 내가 선생님한테 배우면 그냥 선생님인 거예요. 그냥 뭐 그때 형이라고 불러. 형이라고 부르면 또 어때? 안 될 건 아닌데 그러면 안 된다 이거. 저는 그래서 저보다 나이가 어리든 저보다 나이가 많든 저에게 가르침을 주는 사람들은 다 선생님이라고 부른 거예요. 저분은 또 다른 분은 지금이라도 나한테 좀 배우지 않겠냐 물어보는데 제가 거기다 대놓고 그랬지. 글쎄 과거에는 내가 그렇게 찾아갔었는데 그 몇 년 사이에 내가 선생 보는 기준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말씀은 감사한데 나는 그냥 혼자 하겠다. 이런 적도 있죠. 그래서 흔히 이제 요즘에 일반 공방에서 만드는 서양식 목가구는 거의 독학을 하게 된 겁니다. 이게 뭐 책도 옛날에는 없었어. 요즘에나 책이 있는 거지. 그렇다고 우리가 책을 보는 스타일도 아니고 그냥 꿈에서 부딪히고 자면서 부딪히고 나와서 행동하면 그냥 이렇게 되더라고요. 이게. 네? 처음에 안 맞아. 두 번째는 좀 낫고 세 번째 딱 맞아. 안 되면 네 번째, 다섯 번째 나중엔 빈틈이 없어. 그냥 머릿속에 그림만 그려지면 다 그냥 손으로 만들어내는, 상상을 하면 현실이 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해봤죠. 그거를 우리가 뭐라 그러냐, 창조라 그래요. 창조. 그러면 우리가 어릴 때부터 창의력이 있었나? 그건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누구나 하면 된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쇠로 만든 젓가락질을 하는 민족이고 우리가 이 눈썹이 눈금인 우리 같은 민족은 타고난 손재주가 있기 때문에 하면 다 잘한다는 거예요. 꾀만 안 부리면, 딴짓만 안 하면, 원한 놔두고 그 FM대로 할 수 있는 거 놔두고 엄한 짓만 하지 않으면 다 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후배들이 옛날에 물어봤어요. 선생님, 기술이 먼저예요? 요령이 먼저예요? 당연히 뭐가 먼저야? 기술을 배운 다음에 요령을 배우는 거지. 기술은 놔두고 요령만 피우면 그 기술이 되겠어? 맨날 엄한 대로 가는 거지. 그러니까 잘못 배우면 맨날 쌀 팔아가지고 똥 사 먹는 짓만 한다고 제가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기초가 안 돼 있으면 공방을 10년, 15년을 해도 발전이 하나도 없고 맨날 그냥 집성목 재단해 갖고 나사나 받고 있어요. 거기다가 뭐 비스켓 도미노 몇 개 도입한다고 그게 목소가 됩니까? 현장 나가면 다 걸리적거리지. 제가 그런 공방하는 친구들 현장에서 데리고 일 안 해봤는 줄 아세요? 다 데리고 나가서 일해봤지. 한두 명도 아니고.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야 돼. 내가 진짜 목수인가? 걸리적거린다고. 저도 그랬어. 저도. 제가 재미난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제가 살면서 깎아본 적 없는 크기의 장색을 깎아요. 그때가 2월 달이에요. 날씨가 막 추울 때예요. 우리 선생님 공방이 그렇게 큰 장색을 깎을 만한 공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야드가 충분히 있는 친구분네 그 마당에 가서 장색을 깎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나무는 거기가 갖다 놓고 다 굴러가지 않게 고여놓고 아침에 제가 선생님 내일 몇 시에 나오실 거예요? 그랬더니 7시 반이면 나온다는 거예요. 7시 반에 이제 좀 환해지니까. 나갔더니 벌써 노인네들 저 톱에다가 시동 딱 걸어놓고 담배 딱 물고 계시더니 이제는 담배 딱 끄고 바로 그냥 나무에 올라타서 깎는데, 그림도 없이 깎죠. 뭐 밑그림 이런 거 없이 그냥 칼 가는 대로 그냥 톱 가는 대로 깎는 거예요. 저는 이제 그냥 눈이 뻘겋게 보는 거지. 이제 배워야 되니까. 선생님 깎고 나면 내가 가서 찍고 그 테두리 다 마감하고 빼빠치고 천하대장군, 지하대장군 다 파야 되니까 거기서 그거를 보고 있는 거예요. 뭘 봐야 되냐? 자, 어디를 먼저 깎는지, 톱이 어디로 들어가서 어디로 빠지는지, 톱의 방향을 이렇게 반대 방향, 제 방향인지 반대 방향인지 이걸 다 눈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요즘 같으면 동영상도 찍고 막 그럴 수 있겠구나. 옛날에 그런 게 없었어. 저는 살면서 디지털 카메라를 소유해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보고 있는데 뭐 오래간만에 새벽 대바람에 나갔더니 배도 아프고 그래서 빨리 화장실에 갔다 오자 그래갖고 갔다 왔어요.
갔다 온 새에 얼굴을 다 깎아 놓으셨네. 아니 장승이 대가리, 눈, 코, 입이 다지. 어? 그까짓 거 밑에 있는 글씨가 뭘 중요해. 얼굴 대가리가 단데 그 사이에 그걸 겉목을 다 쳐놓으신 거예요. 그때 제가 소름이 쫙 돋는 거예요. 야, 이거 여러분들 상상이 안 가실 겁니다. 네? 크든 작든 웬만한 거 하루에 다 깎을 수 있는 그 손, 경험, 그림도 필요 없어요. 그냥 톱 가는 대로. 응? 위에서 딱 한번 보고 부릉부릉 푹푹푹푹. 야, 정말 이런 분들이 세계적인 분들인 거예요. 다 은퇴했지만. 저는 그래서 그 선생의 이름, 뭐 스펙, 학벌 이런 거 보지 않아요. 인성은 봐, 인성은 봅니다. 인성은 이렇게 사람을 겪어보면 쉽게 보입니다. 그분이 저를 보는 인성이 있고 제가 그분을 보는 인성이 있고 서로 교감도 있어야 돼요. 그냥 밑도 끝도 없이 돈 낼 테니까 가르쳐달라 이런 건 안 통하는 분들이에요. 그렇게 해본 적이 없는 분들. 제가 우리 선생님들 친구분들은 다 은퇴했고 저희 선생님들 몇 분은 이제 자기 공방에 있게 이렇게 남아 계셨는데 자주 가보면 맨날 은퇴한 선생님들 친구분들이 와갖고 담배도 얻어피고 술도 얻어먹고 밥도 얻어먹고 심지어 또 가끔 가다가 뭐 작업한다고 그냥 공방 다 어지러 놓고 선생님 작업 공간 다 뺏어버리고 그 선생님은 그냥 그 내내 그 깎는 동안 그냥 일도 안 하고 그냥 계시는 거예요. 술 담배 안 하신 선생님이 점심 이렇게 식당에 시킬 때는 항상 소주 그리고 담배도 이렇게 좀 철가방들한테 심부름을 시켜가지고 돈을 더 주고 이렇게 해서 그거를 하시는 걸 보고 제가 너무 그러니까 선생님들 막 칼 가는 거에다가 막 볼트 갈고 막 그라인더에다가 막 이런 거 보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아니 선생님 굳이 선생님도 이렇게 형편이 넉넉하신 건 아닌데 굳이 저분들한테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있습니까? 제가 선생님 마음을 모르는 건 아닌데 안타까워서 그런 말씀을 드리면 그래요. 야, 나는 그래도 이거 해갖고 밥이라도 먹지. 응? 나는 그나마 이거 해서라도 내 공방을 갖고 있고 내가 이거에서 밥이라도 먹고 있고 쟤들 다 떠나고 없는데 응? 그래도 내가 쟤들보다 좀 나은데 내가 좀 줘야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응? 그러니까 저 윤목수가 과거에 작업장이 있기 전에 뭐 작품 하나 한다고 공방이 없을 때니까 작품 하나 하고 싶으면 나무도 없죠 당연히. 선생님들 갖고 계신 나무 좋은 거 갖다가 어디 공방에 들고 가서 밀어다가 또 하고 뭐 이런 게 좀 필요했어요. 그러면 그 나무값을 선생님들이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어요. 그렇다고 그냥 가면 그날 나무를 주냐? 아니에요. 나중에 선생님 혼자 아침 일찍 나서 골라라 이렇게 설명을 하면 내가 뭘 만들 거다 그러면 골라놔요. 그래서 그거를 가져가라 그래. 그러면 저는 이거를 대충 사이즈를 재서 사이로 풀어서 이게 사이당 얼마니까 얼마를 드려요. 한 번 선생님도 돈을 안 받습니다. 아니 선생님 여기 있는 나무 한 가치라도 그냥 갖고 온 거 있어요. 다 돈 주고 사오셨는데 이거를 왜 그냥 줍니까? 제가 사례를 해야죠. 그러면 봐라 저 나무 내가 평생 다 못 쓴다. 이 나무는 먼저 본 놈이 임자고 좋은 목수 손에 가면 그게 다야. 그래서 너희들이 앞으로 작품을 할 때 뭐를 만들려고 나무를 찾지 말고 나무를 보고 이 나무는 어떤 모습으로 어떤 좋은 목수 손을 만나서 어떤 모습으로 다시 태어나고 싶은지를 우리는 고민해야 되는 거다. 조경학적으로는 이 벌목이 되는 순간 다 죽은 나무인데 이 목수의 손으로 혼을 불어넣어서 어떤 모습으로 이 나무가 땔감이 아닌 장작이 아닌 불쏘시개가 아닌 어떤 작품으로 다시 태어나고 싶은지를 우리는 고민해야 된다. 그런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때로는 이렇게 과일 상자에 명절 때 돈을 넣어서 갖다 드리고 그랬더니 또 그 과일 상자 또 온 후배를 줬다고 후배가 가져갔네. 그 안에 봉투는 오리무중이에요. 가져간 사람도 말이 없고 드린 분은 본 적이 없고 저는 말을 못하는 거죠. 말씀을 못 드리는 거예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말씀을 드렸어. 그 다음부터는 의뢰의 제가 선생님 차키 이렇게 살짝 해서 차에다 딱 실어놓고 차문 잠그고 선생님 차에 실어놨습니다. 혹시라도 나중에 아들들, 딸들, 며느리들 오면 사이들 오면
애들이 맛있는 거 사주세요. 그리고 혹시라도 애들이 이제 그 어느 날 이제 자식들하고 같이 해외 가신다 그러면 제가 또 선생님 용돈 드릴 때도 있어요. 가서 애들하고 돈 좀 쓰시라고. 과거엔 제가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는 그 선생님의 유명세를 보지 않아요. 왜? 유명한 선생들 치고 제대로 된 사람 별로 못 봤다는 거야. 나는 다 하면 안 되는지 못할 짓 하고 그 자리 지위를 이용해서 전부 이상한 짓을 한다고. 물론 그 사람들한테 수혜를 본 놈들은 그런 얘기에 반대하죠. 제 얘기에 틀렸다고 그러고 아니라고 그러고 선생님 존경하겠죠. 아이고 니네끼리는 존경하고 어? 나는 나고 너는 너고 너희는 너희고. 제가 보는 관점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선생님의 유명세나 이런 걸 보지 않고, 물론 그 중에 유명세도 있고 대학에서도 강의도 하시고 아주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공부 많이 한 분들 존경하죠. 존경하죠. 요즘에는 그런 분들 뵌 지가 아주 오래됐고 그분들이 다 지금 나이가 80대가 되고 막 그랬지만, 과거에 그분들이 막 한 20년 전에 60대 때 막 이때 어디 밖에서 만나면 그 저 멀리서 봐도 계속 제가 선생님 볼 때까지 그 손을 들고 계세요. 그러면 제가 딴 데 보다가 그 선생님 손을 드는 걸 보고 막 달려갑니다. 그러면 가서 그냥 선생님 이렇게 팍 한 번 안아드려요. 어? 그 등치 큰 놈이 가서 안고 그러면 좀 느끼하고 그럴 거 아니야. 괜찮아 우리는. 어? 뽀뽀 안 하는 게 다행이지. 어? 선생님들 보려다가 뽀뽀 안 하는 게 다행이야. 얼마나 반가우면 그러겠어요. 어? 이 선생님들이 이렇게 억구라도 제가 그 행사장 한 바퀴를 돌고 싶지. 좋은 분들, 좋고 훌륭하신 분들 많으세요. 하지만 제 기준으로 볼 때 이 건축 관련된 그 선생님들 계시고, 그 다음에 이제 서양식 건축에 이쪽은 선생이 없는 것 같은데, 난 이거 어떻게 배웠지? 선생도 없고 배웠는데 모든 걸 다 뭐 섭렵한 게 아니면 그냥 우리 전문 용어로 중빠라 그러나? 그래, 괜찮아. 뭐 중빠만 돼도 뭐 집을 못 짓는 게 아니니. 어? 나 혼자 다 짓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 또 공방에서 원목 가구 만드는 것도 뭐 크게 이렇게 뭐 선생님을 두고 배운 게 아니에요. 요즘처럼 뭐 정보화도 없었고 책을 보거나 뭐 이런 거 자체도 없을 때 한 거니까. 이쪽 부분 뭐 전부 다 그냥 거의 그냥 독학하다시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좀 힘든 일이 생기면 아침에 7시에 나와서 밤 11시, 12시까지 칼만 갈다 간 적 있어요. 머리 식힌다고. 무념무상. 어? 그게 나와의 싸움 아니겠습니까, 그게? 어? 그래서 저는 저와 같이 일한 그 모든 그 선후배 동료, 심지어는 우리 공방문화생을 포함한 모든 분들이 다 스승이다. 그리고 저한테 이 칼이란 게 뭔지 알려준, 가장 몫으로서 만족도가 좋은 칼,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칼. 여러분, 이 조각이라는 걸 배워보면 제일 어려운 게 디자인, 뭐 각도 뭐 이런 게 아니에요. 바닥을 나란히 하는 거예요. 굴곡이 많은 그 공간을 모양을 내는 것보다 바닥을 까는 게 가장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제가 선생님한테 그 말씀을 드렸더니 웃으시죠. 너는 그럼 다 배운 거다. 너는 칼 갈 줄 알지, 칼 만들 줄 알지, 칼 손에 쥘 줄 알지. 그러면 너는 반은 배운 거다. 그래서 제가 이 칼 쥐는 거를 손에 맞게 하기 위해서 칼날 끝이 없는 칼자루 모양 한 두어 가지를 항상 차에 두고 다니면서 신호 대기 때마다 칼 한번 집어서 쥐어먹어 놓고 이렇게 해서 칼을 내 손에 맞게 만들었어요. 그래야 저 선생님들하고 똑같은 걸 깎을 수 있다. 최소한 내가 좀 나은 거를 깎고도 자랑하지 않을 때 그게 청출어람 아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평생 그 묵묵히 일해서 경지에 오른 분들을 저의 선생님이라고 모셨고, 그분들은 제가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거에 대해서 최소한 긍지를 갖고 다른 친구들 앞에서 자랑스러워하게끔 제가 해드리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생님과 같은 친구분들이면 설사 그분들이 어느 분야에서 일하고 설사 좀 부족해 보여도 다 선생님이라고 다 이렇게 해서 제가 다 대우다 해드린 겁니다. 그래서 그 여러분들에게도 기억에 남을 만한 스승님이 있을 테고,
그런 분들을 자랑스러워하고 또 그분들 역시 여러분들 같은 제자를 둔 것에 대해서 자랑스러워하실 거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요즘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좀 사랑구실을 못하고 산다고 생각하는 거 하나는 그 과거에 선생님들이 현역에 남아 계실 때 공방도 있고 하실 때는 1년에 한 두세 차례 제가 명절 때 선물도 하고 선생님들 은퇴하신 분들 또 친구분들 모시고 식사도 하고 술자리도 갖고 노래방도 가고 이런 것들을 꾸준히 해왔어요. 그걸 당연한 도리로서 생각을 하고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좀 더 열심히 일해서 돈도 많이 벌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우리가 일이 있으면 선생님들 모시고 같이 일하고 또 우리가 일을 해야 되는데 우리 기술 가지고는 이게 속도가 안 나거나 좀 부족해. 그러면 당연히 선생님들 모시고 일하고 이런 것들을 해왔는데 요즘에는 그 여러 가지에 대한 그걸 할 수 없는 전혀 그 만족도를 얻을 수 없는 거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되면 사람이 결국은 사람 구실을 못하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연말도 되고 연초도 다가오니 선생님들 몇 분한테 좀 전화라도 좀 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사실 선생님들이 현역에 계실 때는 아무 때나 가면 쉽게 만날 수 있었는데 지금은 다 은퇴하고 나니까 선생님들 만나는 게 어렵습니다. 다 지금 뭐 각자 자리에서 이렇게 나름대로 또 일들을 하시니까 그러면 이 분야에서 돈 잘 벌던 분들이 다른 분야에 가서 뭐 돈벌이가 되겠어요. 제가 여쭤보면 한 달에 뭐 160만 원, 180만 원 이렇게 번다 그럽니다. 우리끼리는 그런 얘기하죠. 선생님 작품을 하셔야 되는데 제가 도움이 못 돼도 정말 죄송해요. 그깟 160만 원, 200만 원 그거 옛날 같으면 선생님들 그거 버는데 그 며칠 걸렸어요. 그러면 뭘 며칠 걸리냐? 그거 하루 이틀이면 벌었지. 이러시던 분들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런 분들하고 같이 작업하면서 제가 걸리적거린다는 생각을 해본 적도 많아요. 이게 걸리적거리면 안 되는데 내가 부족하니까 걸리적거리는. 그럼 어떻게 하면 걸리적거리지 않느냐? 훈련이 필요하죠. 그래서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선생님들은 다 알아요. 저놈이 얼마큼 뭐가 부족하고 뭐가 한지, 뭘 잘하고 뭐가 부족한지 다 알아요. 그나마 저의 댐댐이 하나, 인성 하나 보고 근데 제가 부족한 거를 채워줬던 아무런 조건 없이 사례 없이 그렇게 했던 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그거에 대한 감사함은 평생 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아마 은퇴하셨지만 살아생전에 다 갚지 못할 은혜가 아닌가.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건강하시게 다시 혹시라도 돌아올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마련되기를 바라면서 기도하는 것이고 저도 때로는 10대 때 받은 학생들 그렇게 가르쳐서 성인이 되고 군대 다녀올 쯤 전후로 제가 그러죠. 얘네가 직업인의 길을 가려면 당장 필요한 거는 공부다. 많은 걸 사야 됩니다. 저한테 배우는 친구들은 뭐 일반 현장 목수들은 볼 수 없는 도구를 다 사야 돼요. 대패클 더 망측할 심지어는 뭐 조각도 같은 것도 막 100자루 200자루를 사야 됩니다. 다 자기 걸로 만들어야 돼요. 제 영상들 애는 뭐 남겨있는지 모르겠네. 우리는 다 그걸 겪었죠. 그러면 제가 그래요. 얘들 이만큼 나한테 기여했으니 자 공방에는 살해하지 말고 부모들한테 얘들 공부 사는데 돈을 보태주라 그럽니다. 그러면 부모들은 열심히 이 친구들 이제 도구를 사는데 보탬이 되고 그리고 군대 제대해서 이 길을 간다 그러면 차도 있어야 되겠고 이제는 수공구 살 때보다 전동공구 살 때 비용이 더 많이 드니까 그거를 충당하기 위해서 제가 사례를 받지 않죠. 그 대신 니네가 나한테 진짜 고마움을 갖고 있으면 몸으로 떼어라. 평생 감사함 갖고 살아라는 거예요. 너 이거 하면 얼마 벌고 싶냐? 선생님 막 이상으로 벌고 있습니다. 그래, 내 전생기 때보다 더 벌어야지. 그러려면 니네가 1년에 1억 훨씬 넘게 벌어야 된다. 이거. 그리고 너희들 때는 반드시 그런 기회가 온다는 거예요. 희망을 가져라. 이거. 그러니까 혹시라도 그거에 대한 감사함 정도가 이제 있다. 그럼 네가 이제 20살인데 앞으로 뭐 100세 시대인데 앞으로 50년을 일할 수 있다 그러면 나한테 적어도 1년치는 갚아라. 너희들 마음의 빚을 가슴에 새겨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걸 몸으로 때우든지 최소한의 그 감사함을 갖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내가 주어준 것이 그게 마땅히 너희들의 권리인 것처럼 그렇게 갖고 있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한테 베푼 건 당연한 것이 아니다 이거야. 내가 선생님들한테 다 그렇게 일부 받은 거 너희들한테 주는 것이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내가 아이들 그 공방에 와서 이것저것 나무 해본다고 하는 거 제가 나무값을 안 받는 이유가 있어요. 그런 겁니다. 애들이 실습하는 그 재료까지도 전부 다 나무값을 제가 다 받아버리면 애들이 그 나무값 때문에 부모의 고요를 또 빨아와야 되는데 저는 그래도 제가 베풀 수 있는 거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고, 사실 우리가 목재상에 가서 나무를 살 때 우리 직업인들이 나무를 사나 또는 일반 취미로 하는 사람들이 나무를 사나 일반 가정주부가 나무를 사나 가격이 이제 같아요. 왜 직업인들에는 대우가 없지? 저는 그거에 대한 불만이 없습니다. 다만 목재상들 중에 과연 그렇게 직업인들을 길러내기 위해서 어디 그런 이제 교육을 할 수 있는 공간에 자투리 나무라도 무상으로 지원해 주는 데가 있길 바라는 거예요. 선진국은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이런 얘기 저한테 아마 들어본 목재 수입상들이 아마 있을 겁니다. 글쎄 그분들이 이제 그렇게까지 생각을 열어서 하고 있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 어쨌든 오늘은 이 영상을 통해서 우리 목수들의 스승, 저의 스승에 대한 이제 이야기를 좀 드려봤고요. 여러분들도 이런 이제 훌륭한 선생님들 만나서 좋은 정신과 좋은 기술 받아서 또 배워서 또 여러분이 같이 일하시는 분들과 그 다음 세대에 반드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봐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 오늘도 여러분 바라는 성탄절 좋은 하루들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